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여러 개는 말씀 안 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도미넌스에 관한 콘텐츠가 될 것이고, 현재 도미넌스를 본다면 이렇게 상반기의 장이 있고 우리는 하반기의 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을 했듯이 이 도미넌스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흡성대법이 나올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에 맞게 비트코인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난 2017-18년도에 상반기의 장에서 한번 떨구고 그 다음 하반기에서 들락날락 거린 다음에 피날레로서 이렇게 쏟아내는 자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난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잡코인과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을 좀 구분하려고 했었으나 잡코인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17년도에 이 도미넌스를 보면은 이 들락날락 하다가 쏟아내는 구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구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미넌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잠깐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무빙을 가져갔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아인스타늄 차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고, 그래서 업비트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리스크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 잡코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는 이더리움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도미넌스 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견되었는지 이것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EMC2 같은 경우에는 잡코인이죠. 잡코인은 가장 최고가 대비해서 50%에서 60%가 빠지는 그러한 차트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저점을 연결하면은 40%가량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저 알트코인은 우리가 고점을 체크한다면 11월이니까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는 25% 정도가 빠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하락량을 체크하고 도미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 현재 장 차트상 무조건 두 번의 출렁임 이후에 하락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의 출렁임은 과거 차트를 비롯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석적인, 가장 보편적인 예상은 두 번으로 예상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이 정도의 하락량을 보일 게 분명한데, 여러분들한테 잡코인을 타느냐 아니면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타느냐, 이런 답안을 제가 던져드릴 때 여러분들 같으시라면 어떤 답을 던져드릴 것 같나요? 이 세 개의 차트상 추후에는 반등이 존재하고 모두 다 같습니다. 결국에는 피날레 전의 상승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락량이 정말 작게 느껴질 만큼 큰 변동성을 가지고 이런 상승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조건 이 정도 상승량을 보여준다고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출렁임은 좀 작고 추후에는 모두 다 이렇게 상승량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미래 차트는 우리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현재장을 경험한다면 이 복만 보이기 때문에 50%, 60% 하락했다, 잡코인장 끝났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패닉셀을 가져가기 딱 좋은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미넌스상 이렇게 출렁이고 다시 하락하고 마지막 피날레로서 끝나는 이러한 차트 움직임상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는 코인은 제가 진짜 좀 사실 이런 말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한 4년 차 되는 좀 고인물로서 좀 평가를 드리자면, 사실상 비트코인만 들고 가는 것도 좋고요. 여기서 알트코인을 좀 들고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메이저 알트코인을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포트에 내가 잡코인을 탔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코박 토큰을 탔는데 코박 토큰이 이렇게 쏘고 4,500원쯤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버틸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1분 봉상 보면은 매물대 만들어주는 척 하다가 만약에 쏟았어요.
여기서도 매물대 만들고 쐈지만 다시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러면 제 예상에는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에 정말 절망만 가득할 겁니다. 물론 상승량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를 찍는 순간부터는 정말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이너스 50%를 찍을 때 다른 코인, 메이저 코인이 만약 그 순간에 달려나간다면 그때만큼은 정말 진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존버하실 거 아니시라면 제가 강력하게 그냥 도미넌스 움직임 예상해서 비트나 메이저 코인들 적어도 절반 정도는 채워주시는 게 이번 하반기 장에 맞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존버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가 찍히는데도 그냥 존버해서 두세 배에 팔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경주만 하나 골라타서 그냥 쭉 존버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트대로 한번 비중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는 큰 그림으로서 이 도미넌스를 본 거고요. 단기적인 장세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중요하니까 단기적인 브리핑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폭으로서 좀 횡보하다시피 하니까 좀 짧게나마 잡코인장을 좀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도미넌스가 이렇게 빼주는 자리는 잡코인에 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메이저 알트들의 상승량을 만들어주는 자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메이저 알트나 준메이저 알트코인들 거기에 자금을, 거래대금을 붙여주는 자리, 이렇게 해석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가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48% 또는 뭐 47%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이상 올라간다면 메이저나 준메이저 알트 자리 보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제가 넘어야 된다, 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큰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전고점을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락 추세로 보지 않으셔도 좋고요. 앞으로는 넘겨야 되는 고점은 59K 또는 65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넘긴다면은 역사상 없었던 그런 매물대를 만들게 되는 영역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흘러가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넘겨야 되는, 그러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좀 과매수 구간인데 제가 지난 과거에 7월 20일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상승을 본다면 7월 20일의 상승과 같이 큰 늘림목이 없이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추후에는 과매수 구간에 걸려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 움직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순간에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53에서 52K까지는 정말 단기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되돌려줘도 좋은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라면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완만한 조정을 기록하고 싶다 하면은 50K까지만 눌려준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7월 20일의 상승분이 382 구간에서 방어를 하고 이 상승도 똑같이 다 382 구간에서 방어를 하면서 상승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눌릴지 모르겠지만 조정은 예상이 되어 있다, 조정은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오늘자로 눌리는 구역이 보이신다면은 이게 전체 상승분에서 눌리는 자리인지 아니면 단기 상승분에 대해서 눌리는 자리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눌리는 자리라면 50K까지는 괜찮고, 만약에 어제자로 상승분, 그 상승분, 단기 상승분에 대해서 눌리는 자리라면 53에서 52.5 또는 52K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고가 53에 형성이 되어 있어 그 전에 방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눌리고 가는 그런 눌림목 자리라면은 7월 20일 이후에 이런 상승 차트를 기록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7월 20일 이후부터 이 상승분대로 기록을 한다면 눌리면서 가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눌리면서 안 가고 그냥 쏴준다면은 그 추후에는 더 크게 눌리는 자리가 이 RSI 보조 지표상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의 패턴을 가져가지 않고 그 전에 이 12월과 1월의 패턴을 가져간다면, 자,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이 후의 그림을 보지 마시고 RSI 보조지표상 여기까지 내려왔고 또다시 과매수 구간에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우리는 앞으로는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7월 20일 이후에 차트가 될 수도 있고 이 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 조정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신다면 그냥 패닉셀 하지 마시고 과매수 구간 터는 조정인가 싶으면은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털어버린다면은 약세장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을 조심하시고요. 그 지표상 50%나 30% 정도 되돌리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이번 주나 저번 주에 목 관리 잘해라, 목 관리 잘해달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제가 그때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이 맞았네요. 제가 목 관리를 좀 미흡해서 오늘은 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또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참고 잘 들어주신 거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